자, 렌더링 등각 토상도 작성하기 위해서 새 도면 파일 이렇게 들어오고요. 자, 새 도면으로 들어오는데 용지 크기를 A2로 필요로 하니까 표준 규격 시트 한번 눌렀다가 사용자 정의 시트 크기 이렇게 들어온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새 파일에 도면 들어와서 A2 용지로 잡은 상황이고, 도면의 디자인 트리에서 시트에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먼저 속성부터 조절해 볼게요. 자, 시트에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속성 이렇게 보고 1대1 삼각법 용지 크기 이렇게 확인하면 음영하고 이 테두리가 딱 일치하게 이렇게 조절이 됐어요. 그러면은 시트에서 다시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시트 형식 편집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서 시트 형식 편집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요 상황에서 이제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솔리드웍스의 시트 형식이라는 요 탭을 누르면은 자동 테두리라는 요 기능을 찾을 수가 있는데, 앞서 제가 요걸 좀 하다가 하나를 제가 생각 안 하고 그냥 넘어간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신재 씨가 잘 이야기해 줘가지고 저도 아차 싶었네요. 자, 자동 테두리 요거를 딱 눌러 보세요. 다시 시작합니다. 요거 자동 테두리 다시 시작해요. 자, 다음 버튼 눌러서 가봅시다. 다음 버튼 눌러서 이렇게 자동 테두리 속성에서 내용을 좀 바꾸는데, 영역 크기는 사실 의미가 없어지게 될 테니까 요거 영역 크기는 그대로 내려가고, 여백이라는 부분도 조절할 필요는 없어요. 여백이라는 부분도 조절은 할 필요가 없어요. 용지에서 10mm씩 이렇게 떨어지는 거 그대로 선두께 요거는 해야죠. 그죠? 선의 종류는 실선이니까 실선 그대로 기본값 쓰는데, 선 가중치, 선의 굵기를 나타내는 요거는 0.7로 바꿔요. 굵기가 바뀌어졌죠? 그랬을 때 스크롤을 이렇게 내리니까 영역 서식에서 영역 분할 표시 요거에서 제가 실수를 좀 했어요. 앞전에. 영역 분할 표시 요거를 끄면 중심 마크도 같이 사라지는데 이걸 괜히 껐다 이거죠. 요거는 안 꺼도 돼요. 대신에 열 표시와 행 표시 요거는 그대로 끌게요. 열 표시와 행 표시 껐어요. 그러면 열 표시, 행 표시 이렇게 딱 껐어요. 그러고서 여기를 이제 보도록 합니다. 중심 영역 분할이라는 거하고 어디 갔노? 밑에 있는 요거하고 표시를 조절을 할 거예요. 자, 근데 중심 영역 분할이라는 항목에서 위에 거는 이 테두리 바깥으로 몇 mm가 가느냐, 요게 요 칸이에요. 요게 10으로 이렇게 바꾸면 여기가 10mm로 바뀌어지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칸을 5로 바꾸면은 이쪽에 이렇게 나가는 게 5mm 나가는 걸로 바뀌어질 거예요. 되시나요? 저도 요거 조절을 할게요. 중심 영역 분할이라는 거에 위에 거를 10, 아래 거를 5 요렇게 딱 조절했어요. 자, 그러면은 위에 있는 얘는 뭔가 보세요. 제일 위에 있는 요거 영역 분할 길이라는 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거 길이 값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8.5로 되어 있죠. 요거는 어떤 거였냐면은 우리가 구역 표시라고 생각하던 요거예요. 요거의 길이를 얼마로 놔두면 없어질까? 0 0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자, 정리하자면
정리하자면 앞전에는 제가 이거에서 미스를 잠깐 했었는데 맨 위에 있는 요게 구역 표시의 길이를 조절하는 거였어요. 구역 표시. 구역 표시. 요쪽에 이렇게 쫙 이렇게 나오던 애들. 요거에 대한 표시인데 얘를 0으로 바꾸기. 확인했죠? 그리고 밑에 이 두 개의 칸이 중심 마크에 대한 이야기예요. 얘가 중심 마크에 대한 이야기. 제도에서 이야기하는 중심 마크. 그것이 요쪽에 있는 요거죠. 그랬을 때 위에 있는 칸이 10mm로 이렇게 되면은 요쪽으로 10mm라는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밑에 있는 요 칸이 5라고 입력하면 요쪽으로 5mm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고, 자 그러면서 요거는 12요, 요거는 5요, 요거는 제일 위에 있는 구역 마크에 대한 거는 0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요거 깔끔하게 정리가 돼 버리나요? 여기까지 질문? 앞서는 이거 괜히 이거를 다 체크를 풀어가지고 제가 여러분 요거 저도 요거 헷갈렸었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됐죠? 이상 없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거 스크롤 내려가지고 우리는 문서 글꼴 이거 한 적 있죠? 문서 글꼴을 이거 체크 풀고 글꼴 버튼 살아났을 때 글꼴 요 칸에다가 뭐라고 입력한다? ISOCPEUR. 그죠? 자 역시 여러분은 요거 그대로 떠 있을 텐데 저는 그대로 쓰면서 보여드릴게요. 문자 높이는 3.5 뭐 이거 그냥 쓰면 되겠습니다. 그죠? 확인. 자 여기에서는 현재 레이어 도면층을 세팅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시트 형식을 지금 편집하는 중이라 가지고 레이어를 새로 추가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거로 시트 형식 편집을 종료하고 난 다음에 레이어 적용을 하는 게 낫겠다라는 겁니다. 고로 시트 형식 편집은 종료합시다 이제. 자 그러면 내가 확인 버튼을 제대로 안 눌렀네요. 이렇게 나왔죠. 시트 형식 편집 종료해서 이렇게 나왔죠. 얘네가 회색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내가 필요한 건 뭡니까? 이거 레이어 만들기 해야 되는데 이미 선굵기는 적용했으니까 사실 그런 부분은 레이어 만들기 해가지고 추가해서 한 번 더 시트 형식 편집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레이어 만들어 놓은 거를 테두리에 레이어를 지정하는 걸로 나중에 레이어 만들고 테두리 만든 거를 그 해당 레이어로 변경해 주기, 그렇게 수정을 할게요. 레이어 만들기를 할 때는 요 레이어 시트 레이어 만들기 요거 할 때는 사실 이거 웍스 처음 깔아놨을 때는 안 보일 수도 있죠. 어느 겁니까? 여백에 커서를 가져다 놓고 마우스 우클릭하게 되면 레이어라는 이 도구를 선택해 놔야 요렇게 레이어 추가하는 기능들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은 이거 이미 해놔가지고 얘를 살렸어요. 자, 이 상황에서 새로 레이어들을 추가해야 되겠죠. 일단은 윤곽선하고 개별 주소하고 일반 주소하고 가는 실선하고 이렇게 4개 정도의 레이어만 따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4개? 4개였나? 중심선도 포함이긴 하지만 중심선은 어차피 만들어서 레이어 적용해봐야 오토캐드 넘겼을 때 더 불편하니까 중심선까지는 굳이 레이어 안 만들어요. 자, 몇 번 요거 눌러준다? 4번 눌러준다.
자, 레이어 0, 레이어 1, 2, 3 이렇게 4개의 레이어가 떴죠. 자, 그러면 레이어 빵 요거를 뭐로 바꿀까? 한영 전환 해가지고 윤곽선, 그죠? 자, 그리고 레이어 1은 뭡니까? 레이어 1은 개별 주소. 레이어 2는 레이어 2라고 뜬 거 요거는 또 바꿀 건데 얘는 일반 주소. 그리고 레이어 3 요놈은 가는 실선. 자, 요렇게 윤곽선이라는 레이어, 개별 주소 레이어, 일반 주소 레이어, 가는 실선 레이어 이름들을 바꿨습니다. 보이죠? 그러면 그 다음으로 얘네들의 색깔은 이미 검정색으로 다 돼 있어요. 기본값이 다 검정색으로 돼 있어요. 요거를 쓸 거예요. 색깔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렌더링 등각 투상도 할 때는 색깔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검정색으로 그냥 놔둬요. 요게 맞아요. 자, 중요한 거는 이 그 문자 스타일, 뭡니까? 선의 스타일인데, 윤곽선이니, 개별 주선이, 일반 주선이, 가는 실선이니, 다 선의 종류가 실선으로 그대로 쓰이면 되나요? 그러니까 스타일도 바꿀 필요 없어요. 두께만 이제 바꾸면 됩니다. 두께만 바꿀 건데, 윤곽선은 0.7의 두께로 바꿀 거고요. 개별 주선은 0.5 두께로 바꿀 거고요. 일반 주소 요거는 0.35로 바꿀 거고요. 가는 실선은 0.25로 바꿀 거예요. 숫자 다 보이시나요? 요렇게 4개의 선에 두께라고 하는 항목이 선 가중치인 셈이에요. 오토캐드에 요렇게 4가지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셨나요? 그럼 저도 후다닥 할게요. 자, 요거는 0.7, 요거는 0.5, 요거는 0.35, 요거는 0.25. 자, 다 바뀌었죠? 그러면 이제 더 할 거 없습니다. 그냥 확인 버튼 누르시는데요. 요거 할 때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거는 오토캐드의 도면층 그 컨트롤 그거에서도 다른 도면층을 전환하거나 그럴 때 간혹 가다가 여러분이 이 표시 이 버튼 누르거나 자물쇠 아이콘을 누르거나 그래가지고 그런 실수들을 하시는데 얘네들도 클릭하지 않게 주의하세요. 기본 상태 그대로 켜지게 표시와 출력 할 것으로 다 선택이 돼 있게 그냥 놔두세요. 클릭하지 마시고 주의사항으로 그냥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확인 버튼 눌러서 종료합니다. 자, 그러면은 나는 이 테두리를 앞서 적용을 해 놨는데 이렇게 중심 마크 포함해서 테두리 만든 거를 적용해 놨는데 얘에다가 적용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요렇게 뭡니까? 이 시트의 형식 편집으로 들어가서 이 테두리 지정한 거를 변경을 하고 싶은 거죠. 그죠? 자, 다시 보여드리자면 시트 형식 편집을 들어가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시트 1이라는 거에서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시트 형식 편집 들어갈 수가 있죠. 그죠? 또는 이 밑에 있는 시트 형식 1에서 시트 형식 편집 요거 들어가거나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자, 요렇게 놓으면 어때요?
좀 전에 내가 만들었던 자동 테두리 기능으로 만들었던 요게 열리나요? 자, 시트에서 마우스 우클릭하거나 시트 형식 1에서 마우스 우클릭하거나 똑같아요. 그리고 시트 형식 편집으로 들어왔을 때 같은 결과니까 요 상태에서 얘를 화면이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요거를 딱 클릭해 가지고 어느 거 있어요? 레이어 요거 얘네들이 뭐로 바꿀 수 있어요? 윤곽선이라는 레이어로 바꿀 수 있죠? 자, 윤곽선이라는 레이어로 이렇게 바꿔놓고, 자, 또는 불안하면은 얘를 이렇게 클릭해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뭐 어차피 이게 지금 편집하러 들어왔기 때문에 윤곽선으로만 이렇게 선택해주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됐어요? 자, 레이어를 윤곽선으로 바꿨다. 그러면은 뭡니까? 여기 시트 형식 편집이라는 거 요거 이제 요 버튼을 눌러서 종료하거나 요 버튼을 눌러서 종료하거나 하면은 레이어를 자동 테두리로 만든 거에 윤곽선이라는 레이어로 설정을 이제 한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됐죠? 근데 보면은 디스플레이 되는 상황을 보면은 요거 뭐 회색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요 상태도 그냥 괜찮다. 안심하세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트리는 이제 안 봐도 되겠어요. 안 봐도 되겠어요. 요 트리는 안 봐도 되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그 뭡니까? 우리는 수검란하고 수검란이 B파트였고 A파트가 수검란이었고 표제란이 B파트였죠. 얘네들을 이제 하나씩 작업을 해 볼게요. 물론 이것도 그 뭡니까? 제목 테이블을 만드는 게 있는데 시트 형식의 제목 블록 필드라는 기능을 쓰는 게 있는데 이거 해봐야 또 지워요. 어차피 맞지가 않아요. 회사에서 사용하는 실무에서 사용하는 그런 제목 필드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시험장에서 쓸 데 없어요. 그냥 라인 그리면서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런 면에서 좀 전에 우리는 시트 형식 편집에서 했었죠. 그죠? 다시 또 들어가도록 할게요. 나왔다 들어왔다 정신없죠. 시트 형식 편집 다시 갑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뭐만 쓰지 마세요. 제목 필드를 요거 클릭해 가지고 추가하는 것만 하지 마세요. 그죠? 시트 형식 편집 다시 들어왔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어느 거 누를까요? 선 그리기 위해서 스케치 탭을 눌러요. 스케치 탭 눌러놓고 A파트부터 작업을 합시다. A파트부터 작업을 하도록 할 텐데 여러분 질문 중에 이렇게 노란색 박스들이 뜨는데 이거 괜찮은 건가요? 이거 안 보이게 할 수 없나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거는 그냥 놔두세요. 이런 거는 그냥 놔두고 여기에 맞춰서 내가 라인을 그릴 때 그 지점에 일치만 안 뜨게 주의하면서 라인을 그리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어서 봅시다. 선 그리기를 이용해서 요래 그리고 일단 적당하게 여기에서 일치해서 선 그려서 내려 볼게요. 자, 적당하게 여기에서 일치 조건은 잘 안 들죠. 짜증나네. 항목이 이게 안 맞는다. 요런 게 계속 뜨네. 이거 참. 저는 그렸던 거는 좀 지웠고요. 현재 도면층을 참 선택하고 가는 게 낫겠어요. 가는 실선 레이어 가는 실선 선택할 수 있죠.
요거 가는 시선으로 먼저 선택을 하고, 가는 시선으로 선택하고 선 그리기를 할 텐데, 제 거는 지금 이 그 우측 하단에 항목이 미해결되었습니다. 항목 충돌 요런 게 잠깐 떴었는데 요거 무시하고 그냥 그릴게요. 그냥 그리는데 봅시다. 요런 데에서 라인을 그냥 시작하는데 일치 피드백 요런 거는 잘 안 뜰 거예요. 그죠? 우선 대충 요렇게 그려서 내렸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랬을 때 제가 그린 거는 어때요? 테두리 여기쯤에서 시작하게 하려고 여기쯤에 갖다 대고 1번 첫 번째 점을 여기다 대고 하는데 일치 조건은 안 떴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그냥 내려 그은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요렇게 맞춰놓고 지능형 치수로 가는데 요 선하고 선택해서, 아이고 요 꼭지점이 더 낫겠다. 꼭지점을 선택해서 요 선의 간격이 요 꼭지점으로부터 몇 떨어져야 맞아요? 100이죠. 100. 아, 이게 또 여기에 또 일치가 잡혀있네. 짜증나네. 자, 그러면은 얘를 클릭하고 이렇게 움직일 수는 있죠. 그죠? 요거에서 이 구속 조건을 켜는 거를 또 하고 싶은데 그거 하면은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그냥 지울게요. 지우고 선 그리기 해가지고 좀 떨어뜨려서 그냥 딱 클릭할게요. 이게 속 편하겠네요. 자, 그래 놓고 요 선 그리기 한 거를 점에서부터 요 선을 선택해 가지고 요거 100. 아, 이거 또 짜증나네. 선 그렸던 거는 지워주세요. 선 그렸던 거는 지워주세요. 자, 불편하지만 시트 형식을 종료하고, 시트 형식 편집 종료하고 했어요. 종료했어요. 현기증 나서 안 되겠어요. 캐드에서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정말 짜증나서 안 되겠어요. 자, 일단 요거 시트 형식 편집에서도 자동 테두리 요런 거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를 보여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도면에서 시트 형식 요거 트리를 열고 테두리 1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테두리 1 적용한 거 있죠? 요거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테두리 삭제로 갈게요. 하셨어요? 네, 테두리 삭제. 자, 오토캐드를 한번 켜주세요. 요 방법은 이제 솔리드웍스의 시트 형식 탭에 있는 자동 테두리 기능으로 만드는 거를 한번 맛을 봤고, 자, 이번에는 오토캐드를 실행해서 오토캐드에서 그 시트 형식 편집을 이용해 가지고 오토캐드에서 캐드에서 도면 테두리 도면 양식 잡은 거, 도면 양식 만든 거 가져오기, 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려면은 A2로 도면 양식을 만들어 놓은 거를 찾아야 되겠죠. 자, 저는 이 A2로 만들어 놓은 것부터 켜보도록 할게요. DWG 파일 유형은 DWG로 이렇게 맞춰야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A2로 만들었던 거는 예전에 A2.dwg 이렇게 저장된 파일이 있었어요.
저는 요거를 열었고, 자, 요게 A2 규격으로 만든 거죠. 도면 템플릿으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던 거였어요. 요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야 되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과제 도면은 바이스 5번이죠. 바이스 5번으로 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데 어느 폴더에 넣어놔야 되겠어요? 바이스 5번 폴더, 웍스 파일들이 있는 바이스 5번 폴더로 얘를 다른 이름 저장해서 넣어놔야 되겠죠. 요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때 A2 도면을 a2.dwg 요 도면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데 어디에다 넣는다? 바이스 05 폴더, 거기에 어셈블리, 솔리드웍스 어셈블리랑 솔리드웍스 파트 파일이랑 다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거를 저장해서 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서 요거 다른 이름으로 저장 갑니다. 아, 나는 또 폴더가 여러 개였는데, 아, 여기였겠구나. 여기에다가 바이스 5. 자, 한글로 입력했으니까 한영전환 한 번 더 해놔야 캐드 명령어 잘 먹히겠죠? 요렇게 저장. A 파트를 맞춰서 이렇게 캐드에서 만들기는 했는데, 얘네들을 A 파트에 있는 얘네들은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는 뭐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수험 번호가 내 번호가 뭘지는 아직 모르죠. 요거는 그냥 놔둘게요. 이름은 여러분 이름으로 다 해놨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놔두고 B 파트 쪽으로 갑시다. B 파트 쪽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뭡니까? 여기가 바이스에 관련된 걸로 다 바뀌어야 되죠. 바이스 5번에 대한 걸로 요거 다 바뀌어야 되죠. 그러면서 요거 B 파트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과제명에다가 투상연습 제 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뭐로 바꿔야 되겠어요? 과제명이 뭐로 바뀌어야 되겠어요? 바이스 05 이름부터 바꿔요. 한글 전환해서 해야 되는 게 이름 바꾸는 거니까 요거부터 할 건데, 이 바이스에서 1번 부품은 문제지에서는 시험장에서는 부품명이 안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시험장에서는 그냥 요거 요렇게 말풍선 1번 이렇게만 돼 있다 했어요. 자, 이건 부품명을 여러분이 따로따로 지정해야 됩니다. 1번 부품으로 저는 고정조라고 입력할 거예요. 왜 고정조냐? 왜 조냐? 이게 영어로 JAW 물어주는 역할을 하는 기계의 부품들을 JAW, 쪼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는 가만히 있는, 고정되어 있는 쪼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정조라는 이름을 지정하면 되겠다. 만일에 이게 기억이 잘 안 나면 어떻게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까요? 형판 1 또는 베이스판 1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해도 무난한 장명이 되겠어요. 가급적이면 얘는 바이스이기 때문에 쪼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더 맞아요. 자, 그러면 요거는 더블 클릭해서 얘는 고정조. 2번 부품은 뭐였습니까? 2번 부품은 요거였죠. 여기 2번 부품이었죠. 2번 부품은 이동조라고 쓰면 되겠네요. 뭐 이동조 같은 경우도 뭐로, 만일에 이게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뭐로 이름을 지정해 주는 것도 괜찮을까? 이동판 이런 식으로 가도 되죠. 그죠? 자, 이동조라는 거를
이렇게 부품명을 넣어 놓고 3번 부품은 이름이 뭔가요? 물림판이었죠? 물림판이었고, 아, 참, 이거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구나. 4번 부품은 리드 스크류죠. 리드 스크류. 이게 왜 리드 스크류라는 이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사산 때문에 뭡니까? 나사산 때문에 그 이동조가 타고 움직이게 하는 거죠. 리드. 그죠? 리드하는 스크류. 나사산이 있는 거야. 그래서 리드 스크류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이런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하는 것도 괜찮겠어요. 축인데 그 나사축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정해도 어느 정도 무방해요. 됐죠? 자, 리드 스크류까지 했는데 한형 전환 하셨나요? 자, 바이스 경우에는 부품명을 하나 더 써야 돼요. 그죠? 가이드 샤프트가 하나 더 필요해요. 가이드 샤프트를 하나 더 만들 텐데 어떻게 할 거냐면, 가이드 샤프트를 한 줄 더, 한 개의 행을 더 만들기 위해서 선을 포함해서 윈도우로 셀렉트 하는데, 선을 포함해서 뭡니까? 꼴을 포함해 가지고 요렇게 클릭해서 윈도우로 셀렉트 하자는 거예요. 위에 선을 선택하는 거고 아래 선은 선택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요거를 카피 명령으로 복사하는데 기준점을 어디로 잡으면 좋을까? 아래쪽에 있는 이 끝점을 잡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위에 하나의 행 잡을 때 요 끝점을 클릭해주면 카피 돼가지고 여기 쪼로록 또 생기죠. 자, 카피 명령으로 갑니다. 카피. 윈도우로 셀렉트 하는데 클릭이에요. 솔리드웍스 아닙니다. 클릭이에요. 자, 윈도우로 이렇게 셀렉트 하고 엔터. 기준점 요거 잡고 위로 선의 끝점을 이렇게 클릭하면 한 개의 행이 그대로 복사되나요? 그러면 종료. 자, 이랬을 때 익스텐드로 세로 선들을 다 연장할 수가 있죠. 이럴 때 목표선은 어느 거예요? 위에 있는 이 선이 목표선이죠. 늘려질 객체들은 어떤 거예요? 이쪽에 있는 요 선들이죠. 요런 선들이죠. 네, 이 선들의 방향을 클릭해주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서 붙겠죠. 그죠? 자, 그래서 목표를 먼저 선택하고 늘릴 방향들을 클릭하면서 얘네들을 익스텐드 가도록 합시다. 익스텐드 EX. 목표를 먼저 선택하고 엔터. 걔도 안 까먹었나? 안 까먹었나요? 자, 이렇게 늘릴 방향들을, 선에 늘릴 방향들을 클릭.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뭐를 조절해야 될까? 이거 카피돼서 올라갔기 때문에 얘는 윤곽선으로 그대로 놔두면 되는데 얘는 바꿔야 되죠. 가는 실선으로 바꿔야 되죠. 어떻게 바꿀까? 매치 프로퍼트 요거 써야 되죠. MA 써가지고 요거를 원본으로 잡아서 대상 객체를 저거를 선택해주면 바뀌겠네요. MA 갑시다. 자, 바꿨어요. 자, 그러면 이거 남바만 얘는 5번으로 바꿔놓고 요 이름을 이제 조절을 합시다. 이름을 마저 조절을 합시다. 얘는 5번은 무슨 부품이에요? 가이드 축이죠. 가이드 축으로 써놓고 한형 전환 확인.
가이드 축이 기억이 안 나면 어때요? 그 이동에 대해서 안내 역할을 하는 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내축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정해도 괜찮겠네요. 자, 이게 좀 늦어버렸네. 또 쉬는 시간 지났네. 자, 이름들을 부품의 이름들을 이렇게 정리했고, 요거 할 때 한글로 쓰다가 이제 한영 전환해서 영문 타이핑으로 바꿨죠. 자, 그러면 각 부품마다 재질이라고 하는 것들을 쭉 정리하면서 써야 되겠어요. 재질을 읽어 쭉 정리하면서 써 보도록 하겠는데, 고정조하고 이동조하고 여러분 그 과제 도면 받으신 프린트에는 재질명이 따로 써 있죠. 근데 시험장에서도 역시 이거 재질명은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그래요. 안 나오는데 이 시험장에서 보는 KS 기계제도 규격 이 PDF 파일 거의 맨 뒤 50항이겠구나. 50에 보면은 50 기계재료 기호 예시 KSD 요것이 PDF로는 뭐 32페이지에 해당하네요. 여기에서 적합한 재질을 여러분이 찾아서 선택하시면은 무난해요. 요거로 선택을 하는데 SCM이라 돼 있을 텐데 요거는 밑에 있겠구나. SCM. 자, SCM이라는 거가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나요? 네, 외래어라서 외도 또 고생을 하고 있죠. 뭐 기계제도 필기책에서는 이거 크롬 몰리브덴강 이렇게 써 있었을 텐데 얘는 KSD에서는 크로뮴 몰리브데넘 강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어떤 때에 많이 쓰느냐? 축에다가 요 재질을 적용하면은 노 프라브럼이에요. 축에다 요거를 적용하면 노 프라브럼이에요. 왜 축에다가 크롬 몰리브덴 강을 적용하는 게 좋으냐? 열 처리에 좋거든. 이 질량 효과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열 처리를 가했을 때 표면만 경도가 높아지고 심도까지는 열 처리 효과가 적용이 안 된다. 이런 거를 질량 효과라고 이야기하는데 크롬 몰리브덴 강의 경우는 작은 축을 이용할 때 길이가 짧은 축, 지름도 작고 그런 축일 때 크롬 몰리브덴 강으로 해도 좋다. 좀 그리고 축의 길이가 길고 고화 중이고 하기 때문에 지름이 커져야 될 때 그럴 때는 SM450는 뭘까요? 기계 구조용 강 요거에다 열처를 하는 게 적합하다 이렇게 또 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우리가 다른 재질로 축을 정하기도 하겠지만 실기시험에서 축이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여러분은 크롬 몰리브덴 강 길이가 짧은 축이고 저하중용으로 쓰기 때문에 크롬 몰리브덴 강을 지정하면은 이 열 처리를 했을 때 심도까지 중심까지 열 처리 효과가 잘 골고루 전달이 되는 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로 정해도 아주 무난해요. 축에다가 요 재질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쌤 프린트 보니까 고정조하고 이동조가 크롬 몰리브덴 강 SCM435 요런 식으로 써 있던데요. 그거는 왜 크롬 몰리브덴 강으로 출판사에서 해설을 했냐면 이 바이스라는 장치는 어때요? 힘을 많이 받는 장치죠. 자, 얘가 이동조가 이렇게 이동해서 오면은 가운데에 공작물이 이렇게 고이게 될 때 얘가 무른 재질이면은 어떻게 했어요? 찌그러지거나 뭐
그러겠죠. 휘거나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강한 힘을 받는 자리에 놓이는 부품이라면 크롬 몰리브덴 강이 적당하겠다. 이렇게 출판사에서는 해설을 한 경우예요. 그래서 SCM 415로 했었네. 415 이렇게 적용을 하긴 했는데, 이런 경우 다르게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해설을 해도 괜찮아요. 뭐다? 구조적으로 형상을 쓰는 경우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구조적으로 이런 형태를 구성하고 이런 형태를 구성해서 얘네들이 구조, 스트럭처, 일정한 구조 역할만 하면 된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는 얘를 SM450 구조용 강이죠. 기계 구조용 강 450 요런 거로 가도 돼요. 출판사에서는 요거를 힘을 많이 받는 바이스의 구조물이니까, 힘을 많이 받는 구조물이니까 SCM 크롬 몰리브덴 강 415 요렇게 해설을 했지만,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그거까지 추론을 못했다 하더라도 기계 구조로만 그냥 나는 해설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SM450 요런 정도로 무난하게 가도 돼요. 단 이런 경우는 틀리게 되겠죠. 회주 처리라고 적용해 버리면 재질 적용을 잘못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회주 처리라는 거는 뭡니까? 전에 한번 기계 금속 재료 표시하는 방법 봤잖아요. 회주철은 뭐로 표시해요? GC 200이나 뭐 250이나 이런 것들 정하는 거죠. 근데 회주철이라는 거로 하면은 이 C의 의미가 뭐였어요? 테스트, 주조라는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고정조나 이동조는 어떤 게 적당한 거예요? 그냥 철판, 후판이라고도 하는데 두꺼운 철판 이거를 가져다 놓고 밀링이나 이런 걸로 일일이 깎아내서 만드는 게 저렴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주물로 이렇게 만든다? 아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주철이라는 재질로 생각해버리면 완전히 틀리는 거예요. 오케이? 자, 열처리 잘 되는, 힘을 잘 받기 때문에 열처리 잘 되는 재질로 가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SCM으로 하거나 SM450 기계 구조용 강으로 이렇게 해설을 하거나, 이 두 가지 경우들은 다 괜찮은데 틀렸다고 안 보는데, 회주철이라는 재질로 아예 정해버리면 이거는 완전히 틀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재질 적용할 때는 이런 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고정조를 뭐 프린트 이미 갖고 있으니까 프린트대로 그냥 할게요. SCM 415였죠? 415. 이동조도 SCM 415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또 편집해서 일일이 타이핑하는 건 귀찮아요. 고정조에 요거 입력한 거에 SCM415 입력한 상태에서 컨트롤 A 눌러보세요. 얘가 다 블록으로 잡히죠? 그러면 컨트롤 C 하세요. 복사 인셈이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거 확인 누르고 이동조의 재질을 변경하기 위해서 이거 더블 클릭 이렇게 했어요. 다른 게 뭐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컨트롤 A 눌렀다가 컨트롤 V 하면 두 번째 행으로 커서 프로포트가 넘어가기는 하지만 이렇게 변경 붙여넣기 되나요? 같은 재질들은 이렇게 조절하면은 괜찮아요. 그러면 이동조하고 고정조하고는 요 재질로 우리가 정리를 했는데 열 처리가 필요한 부품이 또 있죠. 어떤 부품이 열 처리가 필요한 부품일까?
4번하고 5번하고 요 부품명들이 뭐예요? 4번 부품이 뭐예요? 이동축, 나사축 또는 리드 스크류라고 했던 게 4번 부품이죠. 그 다음에 5번 부품 이름은 뭐로 되어 있어요? 가이드축. 시험장에서 이거 이름 기억 안 나면 안내축 뭐 이런 식으로 정해도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축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들? 다른 부품들하고 연결해 가지고 이동하게 하는 역할을 하죠. 얘가 회주철로 정하면 적당할까 안 할까? 이거 주물로 뜬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러면은 기계구조용 강인 SM450로 하는 거 어떨까? 흥분하네요. 그런데 SM450는 여러분이 구조적으로 역할을 하는 부품에 적용하자 이렇게 외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네, 축에 대해서는 제끼고. 축 나오면 무조건 뭐를 쓰자고 했어요? SCM, 크롬 몰리브덴강을 하자고 그랬죠. 크롬 몰리브덴강을 하면은 얘네들 열 처리했을 때 가이드 축의 경우에는 이동조가 매달리면서 이렇게 끌려다녀야 될 때 안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가이드 축이 갈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 처리를 잘 해놔야지 얘가 안 갈리겠죠. SCM435로 가는 이유가. 또 리드 스크류를 SCM435 축, 요 리드 스크류 축을 갖다가 SCM435로 하는 이유는 또 뭐겠어요? 여기 사다리꼴 나사로 이렇게 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동조에 부시가 달려 있는데 부시에도 앞나사로 사다리꼴 나사가 또 나 있는 거겠죠. 어제 그 교실에서 리드 스크류 돌려가면서 한번 보시라고 그랬죠. 그게 사다리꼴 나사였잖아요. 그런 애들 사다리꼴 나사들 보면 반딱반딱하죠. 짱짱할 것 같죠. 그죠? 그게 왜 그러겠어요? 열 처리도 하고 표면 코팅도 잘 해놔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얘는 힘을 받으면서 이렇게 이송을 하게 하는 축이잖아요. 열 처리가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도 SCM으로 가는 게 맞겠죠. 그러면 우리가 리드 스크류하고 가이드 축하고 여기에다가 SCM 요거로 정해 주는 거 가야 되겠네. 근데 앞전에 이동조나 고정조 하면서 컨트롤 C 했던 거 있죠. 요거 그냥 컨트롤 V에서 통일해 놓으면 돼요. 아, 쌤. 그런데 앞전에 요거 편집하느라 보니까 435로 요거 435 SC435로 돼 있는데 이 재질은 뭔가요? SC는 뭘까요? 기계재료 기억 보고 계시나요? 금속 재료 기억? SC는 뭐로 돼 있어요? 탄소 주강 그렇게 설명이 돼 있죠. 탄소 주강으로 설명이 돼 있죠. 이 S는 스틸이죠. 강이죠. 요거는 강이라고 읽는 거고 C는 뭐예요? 탄소로 읽기도 하겠지만 얘도 캐스트로 읽어야 돼요. 주조강이라고 해서 예전에 이거 주강이라고 사실 많이 읽었어요. 주강이라고 많이 읽었는데 KSD에는 탄소 주강품 이렇게 돼 있죠. 탄소 주강품으로 돼 있죠. 이 탄소 주강품이라는 재질은 사실 힘을 많이 받는 기어나 어떤 거? 기어나 쿵쿵 부딪히면서 작동하는 부품이 있다고 했는데 스프라켓 기어나 스프라켓 또는 스프링들은 주강으로 생각하는 게 좋아요. 요런 애들은 왜 그러냐면은 주강이라는 걸로 주조로 일단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기어의 이빨은 호브절삭이나 뭐 레크절삭이나 그런 걸 이용해서 이빨을 깎아내요 나중에. 주조용 강이라고 해가지고 탄소 함량은 좀 높기 때문에 주강을 쓴다. 그리고 어떤 부품들일 때
기어 또는 스프라켓 요런 거 나왔다 하면 SC 주강으로 정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어때요? 이 축들이니까 여기서 컨트롤 C 했던 SCM 415를 컨트롤 V에서 여기다 편집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 편집합시다. 컨트롤 A 눌렀다가 컨트롤 V 이렇게 하면 아까 복사하기 했던 거 적용이 되죠. 자, 위에 거도 더블 클릭해서 컨트롤 A 했다가 컨트롤 V 누르면 요거 붙여넣기 되죠. 됐나요? 자, 여기에서 이제 수량을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 수량에서도 잘못하면 이거 땡 틀려요. 수량을 잘 보면은 고정조는 한 개죠. 이동조는 몇 개예요? 한 개. 물림판은 몇 개예요? 두 개예요. 맞아요. 그죠? 물림판이 왜 두 개냐? 여기 요것도 물림판이고 여기 요것도 물림판인데, 물림판이 모양도 같고 볼트를 꽂을 수 있는 카운터보의 크기와 위치도 다 똑같은 애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량이 두 개예요. 자, 리드 스크류는 일단 요거 숫자 고쳤나요? 물림판 숫자 고쳤고, 물림판 재질을 안 바꿨구나. 참, 다 했다 싶었는데 안 했구나. 물림판은 여러분 프린트해 보면은 얘가 SCM 415로 역시 돼 있을 거예요. 물림판은 쌤, 왜 얘는 크롬 몰리브덴 강으로 또 돼 있나요? 물림판이 직접적으로 공작물에 낑기면서 물면서 힘을 가장 많이 받는 데죠. 얘가 경도가 제일 높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죠? 그러기 때문에 얘를 물림판을 당연히 SCM으로 정해 주기도 하겠는데, 역시 이동조나 고정조 이야기할 때처럼 잘 기억이 안 났다. 그것까지는 맞춰 생각을 못 했었다. 그러면 어떤 거 정도로 가도 될까? SM450 그런 거 정도로 가도 무난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물림판까지 했고, 리드 스크류는 또 수량이 몇 개입니까? 한 개. 가이드 축은요? 그래요. 가이드 축은 두 개예요. 왜 두 개예요? 이 대칭도라고 그랬죠. 대칭의 생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생략도라고 이야기했고, 평면도를 보면은 위아래 대칭이겠구나. 그래서 가이드축이 이 밑에도 또 있겠구나 라는 이야기예요. 좌측면도에도 보면은 생략도라는 표시가 역시 떠 있어요. 요 짝에도 우리가 가이드축을 놔둬야 되겠다. 여기 위치에 가이드축을 놔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게 두 개입니다. 두 개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당연히 두 개로 넣어 주셔야 돼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마저 해야 될 거는 뭡니까? 비고에다가 각 부품의 중량을 써 놔야 되죠. 중량을 써 놔야 되죠. 지금 요거까지는 안 할게요. 각 부품의 중량을 쓰는 거는 2D 답안할 때만 신경 쓰시면 돼요. 2D 답안할 때만 중량 쓰시는 거 하면 돼요. 지금 솔리드웍스에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던 거는 뭡니까? 렌더링 등각투상도를 만들려고 준비하던 중이에요. 렌더링 등각투상도에는 중량값을 안 써도 돼요. 그러기 때문에 중량에 대한 값을 쓰려고 수험번호 이렇게 놔뒀던 것들이 있죠. 요거를 그 뭡니까? 중량값을 이 도면 템플릿 요거 가지고 그대로 2D 답안에도 써야 되고 렌더링 등각투상도에도 써야 되기 때문에 아직 2D 답안 쪽으로는 넘어가지 않는 상황이고, 요 템플릿 가지고 그대로
렌더링 둔각 토상도에 또 써야 되는데 이거에다 중량값을 일일이 써놓으면 불편하니까 뭐로 해놓는 게 좋아요? 그냥 대시로 이렇게 놔두는 것도 괜찮아요. 대시. 자, 그러면서 얘네들 다 대시로 바꿔 놓을게요. 아, 쌤 하나만 해놓고 카피해서 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해도 돼요. 아이고. 아, 왼손이 지금 한번 삐끗해가지고 되게 왼손이 아파가지고 지금 힘들어요, 제가. 자, 그러면은 요렇게 해서 대시로 요거 다 표시를 바꿨죠? 됐나요? 자, 그러면 화면 보기를 요렇게 좀 조절해 주시기 바래요. 자, 그래 놓고 세이브 한번 누르시고 세이브 한번 누르시고 준비됐나요? 자, 아까는 이제 솔리드웍스 기능에서 자동 테두리 만들고 시트 형식 편집 들어가서 자동 테두리 만들고 막 고생하면서 그 맛을 봤는데 이거는 너무 힘들구나 이렇게 했었죠. 시험장에서 편하게 할 방법이 없을까? 두 번째 방법, CAD 도면 양식을 가져오기, 솔리드웍스 도면에 렌더링 등각 투상 만들기 위한 도면 파일에다 가져오기, 요거를 이제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얘를 선택하는데 지금 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양식만 그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양식만 그려져 있는 상황이니까 크로스 셀렉트 하는데 오른쪽 아래에서 왼쪽 위로 이렇게 크로스 셀렉트 할 수가 있죠. 헤드니까 클릭 이렇게 가면 돼요. 그죠? 해놓고 컨트롤 C 했어요. 그러면 솔리드웍스로 갑시다. 솔리드웍스 왔죠? 앞전에 우리가 그 솔리드웍스의 시트 형식 탭에서 만지던 거는 여기에서 이제 주로 만지고 자동 테두리 하나 추가되는 거 만지고 이렇게 연습해 봤는데 이거 무시하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활용하는 거를 볼게요. 시트 형식이라는 거에 트리는 닫으셔도 돼요. 자, 시트 형식 편집 여기에서 그냥 들어가는 거는 똑같아요. 시트 형식 편집 들어가는 거는 똑같아요. 들어갔나요? 시트 형식 편집 들어가는데 대신 뭐를 안 쓰냐면 자동 테두리 이걸 안 써요. 이걸 안 써요. 이걸 안 쓰고 그 다음에 CAD에서 도면 양식 잡아놓고 컨트롤 C 했잖아요. 붙여넣기 하기 전에 주의, 제발 마우스 커서로 이 용지 안을 한번 클릭해 두세요.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바깥의 테두리가 진하게 표시가 다시 되죠. 요 상황을 먼저 맞춰 놓는 게 필요해요. 자, 요랬을 때 컨트롤 V를 하는데 시트 형식 편집 상태에서 확 빠져나와 버려요. 그거는 주의하셔야 돼요. 자, 저도 그러면 컨트롤 V 합니다. 좀 시간이 지나죠? 자, 컨트롤 V 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시트 형식 편집 상태를 나타내는 이 아이콘도 사라졌고 시트 형식 편집 여기에 눌려져 있던 것도 사라졌죠? 그죠? 이제 시트 형식 편집 상태에서 자동으로 빠져나와 버리게 돼요. 컨트롤 V를 하면. 이해됐어요? 네, 요거 갖다 놓으니까 어때요? 용지 근처에 있어요? 용지에 딱 정렬이 돼 있지는 않죠? 그죠? 자, 이게 분류화되어 있는 거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세요. 제 거는 좀 이렇게 벗어나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를 좀 조절해야 되겠네요. 그죠? 조절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조절할 수 있을까? 지금 이거 선택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이거를 편집할 수 있을까? 시트 형식 편집을 다시 들어가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시트 형식 편집 다시 갑시다.
했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선택 다시 돼요? 되죠? 그러면 스케치 탭을 미리 눌러놨어요. 저는 스케치 탭을 미리 눌러놨는데 얘네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선택했어요. 자, 스케치 도구들 중에 무브, 오토캐드의 무브와 비슷한 기능이 뭐였어요? 요소 이동이죠? 요거 써 주시면 돼요. 요소 이동 가는데 요거 딱 클릭하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이동할 요소로 얘네들이 다 선택이 되어서 요 창 안에 다 입력이 되어 있나요? 스크롤 내려 봅시다. 파라미터의 항목이 보이나요? 시작 끝단이라는 것이 파란 색깔로 입력 대기 중이죠. 요럴 때 커서로 여기 왼쪽 아래 꼭지점에다 커서를 가져다 대면 동글뱅이 2개 끝점 일치가 보이죠? 아이콘 안 뜨는 사람 없죠? 자, 여하간 그렇게 그러면 저도 해볼게요. 자, 요거를 요 끝점을 일치 동글뱅이 2개 뜨는 사람도 있고 안 뜨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그렇게 한번 흉내를 내자면 요 손에다가 댔다가 요 손에다 커서를 댔다가 요렇게 하면 요 교차 아이콘으로 바뀌죠. 요랬을 때도 괜찮아요. 요랬을 때 클릭하고 어머 이거 움직이는데 어떻게 돼요? 제 거는 오우 그 표제란 쪽하고 수검란 쪽하고 선 정리되어 있던 게 막 풀리죠. 자, 이런 원인들은 뭐냐면 만일에 이렇게 되신다면 여러분이 크로스 셀렉트로 바꿔보세요. 여러분들은 웬만한 분들은 그런 게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서 저만 보여드리는데 크로스 셀렉트가 뭐예요? 오른쪽 아래에서 왼쪽 위로 선택하는 거죠. 요렇게 하고 요소 이동을 다시 들어가 가지고 그리고 하나 더 구속 유지가 또 체크가 돼 있어야 좋아요. 요 상황에서 다시 선택을 해 볼게요. 일치가 바로 뜨죠. 자, 요랬을 때 여러분은 이 커서를 움직이면 객체들이 따라다니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 커서 위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쪽으로 가져다 대면 이 선에 뭡니까 그 용지선에서 10mm 떨어진 위치에 이렇게 점선으로 피드백을 띄워줘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10mm 떨어진 XY 10mm 떨어진 꼭지점에다 잡았죠. 그런 면에서 여기 중심 마크 끝점하고 용지의 바깥하고 이렇게 맞추는 자리입니다. 얘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또 Y방향으로 내리면 이렇게 또 피드백으로 점선을 표시해 줄 거예요. 이렇게 교차하는 지점에 내가 클릭해서 배치를 하면은 용지 바깥에서부터 X방향 10mm, Y방향 10mm 이렇게 딱 정렬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도 해볼게요. 요렇게 요 위치 찾아졌나요? 잘 찾아졌죠? 그러면 저는 이거 클릭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용지 음영으로 표시되고 있는 이 용지 바깥선에 요렇게 중심 마크의 끝점들이 정확하게 정렬이 되고 왼쪽 아래 요 꼭지점은 10,10 위치로 이렇게 조절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잘 됐죠? 그러면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상황은 뭡니까? 시트 형식 편집 상태로 들어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쌤, 나 이거 레이어 만들지 않은 거가 새로 생겼어요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뭡니까? CAD에서 이 객체들을 CAD에서 컨트롤 C 복사했죠.
그러고 시트 형식 편집하면서 여기에다가 컨트롤 V 하면서 붙여넣기 했어요. 이랬을 때 오토캐드에 도면 파일에 존재했던 객체들이 요 객체는 윤곽선이라는 레이어의 속성을 가지고 있었고, 요 안쪽에 실선하고 텍스트들, 그런 것들은 가는 실선 도면층하고 가는 실선 도면층으로 선을 조절했죠. 그리고 글씨들은 일반 주소라는 도면층에서 글씨를 쓴 거죠. 그러니까 객체만 카피되는 게 아니고요. 오토캐드의 레이어 정해준 것도 같이 카피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요거에서 객체들이 이렇게 선택이 되시기 바래요. 뭡니까? 윤곽선하고 중심 마크 포함해서 이렇게 객체들을 선택하시라는 거죠. 다중 선택이죠? 컨트롤 키 눌러서 윤곽선하고 중심 마크하고 다중 선택으로 이렇게 선택하고, 도면층은 뭐로 바꾸면 좋겠어요? 윤곽선? 그죠? 윤곽선으로 뭐 이거 돼 있기는 한데 확인 한번 해 본 거죠? 또 A 파트, 화면을 좀 더 키울게요. 이제 여기는 안 봐도 되니까. A 파트 쪽에 해당하는 거는 화면을 확대해서 보니까 요 선을 선택해서 이렇게 보니까 옵션 항목에서 이 선 속성의 옵션 항목에서 보니까 요거는 윤곽선 레이어로 정해졌습니다. 이렇게 확인이 다 되나요? 오케이, 좋아요. 글씨를 하나 선택해 보세요. 텍스트를 하나 선택해 보면 얘는 무슨 레이어로 이미 값이 잡혀 있어요? 일반 주소. 문제 없네요. 그죠? 문제 없어요. 자, 대신에 도면층 특성을 한번 관찰하기 위해서 레이어 여러 개 겹쳐 있는 아이콘이었죠? 요거 눌러서 한번 보세요. 윤곽선에서부터 개별 주소까지 선의 색깔은 그대로 써도 돼요. 검정색. 근데 스타일은 컨티니어스로 그대로 놔둬도 되죠. 근데 뭐가 오토캐드에서 안 왔어요? 선 두께들이 안 넘어왔네. 아이 짱나네. 그죠? 자, 선 두께는 이거 윤곽선은 몇으로 가야 돼요? 0.7. 개별 주소는 뭐예요? 0.5. 일반 주소는 뭐예요? 0.35. 가는 실선은요? 0.25. 자, 여기에서 쌤 0번이라는 도면층이 있는데 이거는 없애면 안 되나요? 이거는 그냥 놔두세요. 오토캐드의 0번 도면층이나 데포인트라는 도면층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굳이 건들려고 애쓰지 마시고 요 상태에서 확인 버튼 이제 눌러서 나옵니다. 선굵기들 다 적용이 잘 됐나요? 자, 그러면 시트 형식 편집은 끝났네요. 시마이. 자, 요거 시트 형식 편집 종료하기 눌러주세요. 자, 요거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가지고 바이스 폴더에 바이스 05라고 하는데 바이스 05 하는데 요 뒤에다가 등각투상도 요렇게 이름을 지정해 주시기 바래요. 바이스
바이스 05 등각 투상도 이렇게 이 드로잉 파일 SLD DRW로 확장자가 자동으로 잡힐 텐데 SLD DRW 자동으로 확장자가 잡힐 텐데 파일명만 바이스 05 등각 투상 이렇게 지정하시면 되겠어요. 저장.